자, 그러면 이제 제 6장의 남녀 성별 및 태몽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그 태몽하면은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들이야, 딸이야, 여기에다만 주로 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태몽으로서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몽 속에 나타난 그 표상 전개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태몽으로 아들, 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태몽 표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어떠한 예를 들어서 동물의 경우에 상처를 입지 않았느냐, 과일의 경우에 어떤 벌레가 먹지 않았느냐, 이런 그 태몽 표상 속에 나타난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아들이냐 딸이냐만 갖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몽은 장차 태어날 아이의 신체적 특성, 행동 특성, 성격의 특성, 나아가서 어떤 장래의 직업운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림의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라면 얘는 장차 그림, 예능의 소질이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름다운 새가 지저귀는 꿈이었다. 얘는 음악에 혹시 관련을 좀 맺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태몽 표상에서 아이의 장래를 갖다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태몽으로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단지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다. 그러면은 얼핏 보기에 남자 아이 같지만 반드시 남아가 나오진 않습니다. 여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여아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으니까 성격이 활달하고 용맹하고 남성적인 성품을 지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보여주는 거다,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남자나 여자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 방송에서 한번 실험조사에 응했더니 한 82%의 적중률을 보인 바가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태몽 속에 등장된 상징 표상이 어떻게, 이게 중요합니다. 태몽 속에 등장된 상징 표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살펴서 장차 자라나는 아이의 특성과 소질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럴 적에 우리가 태몽에다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굳이 아들, 딸 하는 거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씨가 있는 경우에 아들인 경우가 많고 씨가 없으면 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익은 경우에는 아들, 좀 덜 익은 거는 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밤은 아들, 풋밤은 딸, 빨간 고추는 아들, 푸른 고추는 딸, 이런 식이 됐죠. 또 잉어 한 마리 이렇게 단수 개념일 적에는 아들, 여러 마리 잉어일 적에는 이제 복수 개념할 때는 딸. 그러나 이렇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나 또 생각해 두는 게 색깔의 선명도 여부도 좀 관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음량으로 따져서 색깔의 선명도 여부로 좀 더 많은 실증 사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한 바지만 해의 태몽으로 여아가 나올 수도 있고 꽃의 태몽으로 남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들어맞겠습니다. 그래서 꽃의 태몽이지만은 남아가 나왔을 경우에는 좀 여성적이고 좀 꽃미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남자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독수리 같지만 여아가 나왔다. 그러나 그 딸은 독수리처럼 좀 활달하고 괄괄하고 그러한 성품이 된다는 거죠. 자, 절대적이지 않는데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백합꽃 태몽의 실현 사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백합을 머리에 달아주는 꽃꿈을 꿨는데 무조건 딸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둘째를 출산했는데 둘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합 꽃의 꿈을 꾸고 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 같은 곳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무 같아서 그런지 아들을 낳는데, 현실에서는 나무같이 커다란 백합꽃의 태몽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무 같은 백합꽃의 꿈이기에 커다란 능력과 파워를 지닌 남성 같은 활달한 성품의 여아를 낳을 수도 있다. 또는 체격이 장대한 여자를 낳을 수도 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황소나 호랑이 꿈도 그렇습니다. 황소나 호랑이 꿈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아들로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쩌다가 지금 운이 좋게 황소나 호랑이 꿈을 꾸고 아들을 낳는데, 여기서 황이라는 게 큰 소니까 딸을 낳았을 경우에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아이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소의 생식기를 봤다, 소의 불알을 봤다, 이런 경우에는 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호랑이 꿈으로 여아를 낳은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도 암수가 있기 때문에 다 아들은 아니다. 호랑이처럼 용감하고 씩씩한 여아를 탄생할 수 있다. 몇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기타 예는 생략하고 태몽 상담 사례를 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태몽을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태몽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깨끗한 바닷가에 혼자서 내려갔더니 물이 너무 맑았다. 바닷속에 비치는데 초록색이 가까웠다. 제 바로 앞에 회색의 상어가 얌전하게 두 쌍이 짝을 지어 있었다. 제 마음은 너무 차분했고 상어들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고 상어들도 저를 부드럽게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꿈을 깼다. 꿈이 생생하다. 꿈속에서 바다가 꼭 강물처럼 초록색이라 하던 생각이 납니다. 해몽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몽을 했을 적에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도 안 들었죠. 자신의 지금 꿈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꿈을 꾼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꿈만을 이렇게 적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상어 2마리가 있는 이제 두 쌍이 있는 거였는데, 제 의견이 이랬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지 않았다. 이 경우에 올바른 추정 불능에다가 상세한 답변이 곤란하다. 근데 표상은 좋아 보이죠. 얌전하게 상어 둘, 또 맑은 바다. 그래서 제일의 느낌은 태몽 표상이다. 그래서 두 자녀 또는 쌍둥이를 두게 될 것이고 상어로 표상된 인물이나 사물을 얻게 되는 거죠. 맑은 물이니까 아주 그 풍요로운 밝은 앞날을 예지해주는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적으로 달았더니 이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들, 딸, 남매를 둔 주부입니다. 아들 때 꾼 꿈이 지금도 생생해서 해몽 부탁했다. 즉 태몽 부탁이죠. 뭐 꿈꾼 지 십몇 년 지나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태몽 꿈의 특징은 아주 생생한 기억이 특징입니다. 아들이 지금 10살, 딸이 8살이 됐는데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태몽이었던 거죠. 태몽. 그러니까 태몽이 되려면 꿈이 생생하고 강렬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점에서 뭐 상어가 보통 뭐 바다에서 난폭한 거라고 하지만 좀 차분하고 좀 착실한 그런 아들이 될 것이고 또 상어로 표상이 됐으니까 꿈속에 나타난 표상물이 어찌 보면 크고 늠름할수록 좋습니다. 붕어밖에 안 되는 거죠. 커다란 상어면은 큰 상어에 해당되는 그만한 능력과 역량을 지닌 인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또 꿨던 것 같은데 둘째 딸아이의 태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꿈을 꿨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꿈은 가지가 싱싱하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름답게 반짝이면은 아름답고 예쁜 딸이 되고 만약에 가지가 어떠한 흠집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꿈속에서 시들었거나 상처 입은 표상이 아니라면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좀 잘 자라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의 그 태몽으로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와 달의 태몽 꿈인데 우리가 여태 살펴봤지만 해와 달의 태몽 꿈은 아주 좋죠. 이거는 이제 만물을 비추는 존재니까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2번 꿨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반복적으로 꾼다는 거는 꿈으로 예지된 일이 상당히 중대한 일이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임신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이 먼저 앞서가죠. 이렇게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꾸는 꿈이 진정한 태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눈앞에 아주 이렇게 쭉 이글 빛나는 태양이었다. 그래서 너무 장엄한 광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뭐 이러한 태몽의 얘기입니다. 태몽 옆에 조그맣지만은 둥근 보름달이 또 동시에 떠 있었다. 아주 참 좋네요. 그래서 이제 달도 예쁘고 달은 이제 해는 지려고 하고 있고 달은 또 하늘 높이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렇게 태몽으로 해를 하나만 봐도 좋은데 동시에 떠 있고 둘 다 빛나고 있는 귀한 꿈이라고 상당히 기뻐하셨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꿈을 꾸셨다. 역사적으로 태양이나 달의 태몽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이련 스님도 태양의 몸을 비추는 꿈이었고 조인규도 해가 품 안으로 들었고 김이, 이련왕후, 여운형 전부 다 오나라 손책도 달을 품에 안는 이렇게 해와 달 또는 나아가서 별의 태몽은 우러름을 받는 귀한 인물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다. 또 첫 태몽에 장차 두게 될 아이를 다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아이가 태몽의 표상으로 아들이라면 또 다른 달의 태몽으로 장차 딸을 더 낳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또는 인현왕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와 달의 겹경사의 태몽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태양이 아들의 태몽이라면 이제 얻게 될 배우자도 그 달의 태몽이었으니까 못지않은 귀한 배우자가 될 것을 예지한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만 이제 전태일의 태몽이 태양이지만 산산이 조각이 나서 사방을 비추는 꿈이었죠. 근데
분신 자살함으로써 노동운동의 횃불을 지켜드는 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해가 떠오르는 꿈이나 하늘 높이 밝게 빛나는 꿈이 좋은 꿈이지만, 지는 태양의 그러한 표상으로 나왔다는 게 좀 다소 걸리기도 한다. 근데 이게 좀, 그래서 초년보다는 좀 나이 들어서 노년에 큰 영향을 발휘할지 모른다. 또 하늘 높이 솟아있는 달의 표상은 아주 좋고요. 하늘 높이 예쁜 달의 모양이니까 크게 아름다움과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아주 좋은 표상이죠. 해와 달의 태몽 표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다음에 둘째로 딸이나 여성적 성품의 아이를 두게 된다면 첫째 아이는 큰 기계를 펼치기에 다소 어려울지 모른다. 이제 태양이 지면서 달이 떠올랐으니까 둘째는 조그맣지만 아주 맑고 깨끗하고 예쁜 달의 표상 그대로 고결하고 청초한 인품의 고면 인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의 태몽이 둘째로 딸이나 여성 성품의 아이를 두게 된다면 첫째 아이는 큰 기계를 떨치기에 다소 어려울지 모른다. 여기 지는 태양이었죠. 뭐 그런 의미에서. 둘째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예쁜 달의 표상 그대로 청초하고 고매한 인품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태양과 달의 태몽은 참 태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고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너는 이제 해의 태몽이다. 밤하늘의 보름달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이렇게 지도를 갖다가 해줘야 될 것입니다.